안녕하세요. 도로교통공단 대전 세종 충남지부 소통하는 교수 김세나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벌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교통사고 나면 일단 들어눕는 분들 계시죠. 무조건 입원부터 하고 진단서 무조건 끊고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 때로는 그 화살이 본인에게 돌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 저희 교육생 중에 면허 정지돼서 법규준수반 교육 들으러 오신 분이셨거든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내가 내 딸 진단서만 안 끊었더라면 나 이 자리에 안 있는 건데, 나 면허 정지 안 되는 건데, 내 딸 진단서 끊는 통에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말씀을 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에게는 어떤 사연이 있었을까요? 자, 일단 교통사고 시 벌점 산정 기준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때 벌점은 세 가지를 합산을 합니다. 첫 번째가 교통사고의 원인 벌점, 어떤 위반 행위가 있었는지 위반 행위의 그 벌점, 위반 벌점, 원인 벌점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 사고 결과라 하면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얼마나 피해가 있었느냐에 따라서 각 기준 점수가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치 등 불이행에 따른 벌점. 교통사고 났을 때 조치를 제대로 잘 했다면 들어오지 않는 벌점이고요.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면 들어오는 벌점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 벌점, 결과 벌점, 조치 벌점, 세 가지가 합산해서 들어온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먼저 사고 원인에 대한 벌점 기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각 위반 행위에 대한 기준 점수를 보여주는 건데요. 이거 뭐 전체적으로 다 보여드릴 수는 없고 제가 몇 가지만 좀 추려봤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많이 받는 원인 점수가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 10점짜리. 교통사고 처리를 할 때 중대법규 위반은 개별 항목으로 처리가 되고요. 나머지 항목에 대해서는 거의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10점 안전운전 의무 불이행으로 많이 원인 점수 받으시는 분들 많으시고요. 같은 점수로 보행자 보호 불이행도 10점, 그리고 신호 지시 위반 15점, 중앙선 침범 30점. 요 항목들을 가장 많이들 받으시는 것 같아요, 평균적으로.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고 결과에 따른 벌점입니다. 사고 결과 점수는 인명피해에 대한 점수거든요. 그래서 사망 한 명마다 90점인데 사망은 기준 시간이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부터 72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90점이 들어오고 그 이후에 사망했다면 사망 벌점은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상의 기준은 3주 이상의 진단인데 중상 한 명마다는 15점 들어오고요. 그리고 경상의 기준은 5일 이상 3주 미만의 진단인데 5점, 한 명당 5점이 들어오고, 부상은 5일 미만의 진단인데 한 명마다 2점이 들어옵니다. 특히 버스같이 좀 승객이 많이 타고 있는 차량과 사고가 났다면, 그러니까 버스가 포함된 사고에서 가해 운전자가 됐다면 버스 운전기사 본인이 될 수도 있죠. 그렇다면 이 승객들이 다 진단서 제출하면은 그 벌점이 다 가해 운전자에게 들어가기 때문에 순식간에 불어날 수 있죠. 그래서 쉽게 정지나 취소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통사고 조치 불이행 시 벌점이 산정이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했다면 그건 뺑소니죠. 신고도 전혀 하지 않았다? 그거는 면허 취소 대상입니다. 그것도 면허 취소가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3년도 아니고 무려 4년 동안 면허가 취소되고요. 일반 뺑소니는 4년, 그리고 음주 뺑소니는 5년 동안의 결격기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몇 시간 이내 자진 신고했다면 그 시간에 따라 기준 점수가 또 존재하는데, 3시간 이내 자진 신고했다면 30점, 48시간 이내 자진 신고했다면 60점의 벌점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물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를 유발하고 도주했다면 그때는 또 15점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원인, 결과, 조치에 대한 벌점 세 가지가 합산돼서 들어오는데, 한 가지 좀 짚어드릴 게, 차 대 차 사고의 경우에는 그 사고 원인 중에서 중한 위반 행위를 한 운전자만 적용을 합니다. 이 말을 쉽게 말하면 교통사고를 조사할 때 가해자와 피해자로 나뉩니다. 가해자에게만 벌점을 부과하는 구조입니다.
민사적으로 몇 대 몇, 과실 비율이 몇 대 몇이어서 뭐 이렇게 된다. 보험 보상이 이렇게 된다. 요것과 별개로 교통사고 조사는 가해자와 피해자만 구분해요. 그리고 가해자에게만 벌점이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확인할 게 교통사고로 인한 벌점 산정에 있어서 처분받을 운전자 본인의 피해에 대한 벌점은 산정하지 않는다. 이 말은 본인이 다친 거에 대한 그 상해 점수는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러나 본인과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에 대한 점수, 본인이 가해자가 되면은 동승자에 대한 점수도 본인한테 벌점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교육생 사례이기도 했는데요. 자, 일단 내가 가해 차량이에요. 내가 운전하는 차량에는 운전자 나와 그리고 딸인 동승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차에는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고가 났을 때 내가 피해 차량인 줄 알았고 그래서 경찰에 그냥 신고를 했대요. 그랬는데 사고 조사를 해보니 결국 내가 가해 차량이 된 케이스였거든요. 사고의 원인은 중앙선 침범이었습니다. 중앙선 침범 30점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로 지목이 됐기 때문에 나에게 원인 점수 30점이 들어오고요. 거기에다 결과 점수로는 상대는 운전자 한 명만 타고 있다고 했죠. 2주 진단 나왔대요. 그래서 5일 이상 3주 이내 진단은 5점이 들어오기 때문에 상대 운전자 피해에 대한 인명 피해에 대한 5점 결과 점수를 받고요. 그럼 지금까지 35점이 되죠. 거기에다 플러스 내 차에는 나와 동승자인 딸이 타고 있었는데 딸도 2주 진단을 받으셨대요. 그래서 5점이 들어오면서 총 40점이 돼서 면허정지 40일에 행정처분을 받은 거죠. 그런데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내가 내 딸 진단서만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나 면허정지 안 되는 건데 내가 진단서 제출하는 바람에 결국 면허정지됐다라는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의 이면에는 어떤 의미가 있었겠어요. 내 딸 크게 뭐 다친 거 없는데 그냥 병원 가서 진단서 끊었더니 2주 나왔고 그거 제출했더니 결국 그것 때문에 내 면허 정지됐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경우가 좀 비일비재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일단 교통사고 나면 그냥 들어눕는 분, 진단서 제출하는 분, 입원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행위가 결국 나에게 때로는 결과로서 이분 같은 경우는 면허 정지가 본인 딸 거 제출하면서 불필요한 걸 제출하면서 면허 정지되신 케이스잖아요. 이렇게 본인에게 화살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직하게 교통사고 처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교통사고 시 벌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선생님들 도로교통법 들으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저희 채널에 오시면 커뮤니티란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제가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 달아달라고 글을 하나 올려놨는데 그 아래다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반드시 댓글 드릴 거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할 만한 사안이다면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올리기도 하니까요.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도로교통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